안녕하십니까. 돈벌자 개수광의 개수기입니다.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2022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이에요. 이제 내일부터는 2023년 새해를 맞습니다. 새해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투자하시는 것마다 족족 상한가 맞기 바랍니다. 오늘은요, 미국 채권 ETF 중에 가장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장기채 ETF TLT를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이 친구가 매수권에 진입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한 1분 정도 테슬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. 우리가 직접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채권을 직접 구매하기가 힘들잖아요. 왜? 영어가 우리가 빡세단 말이야. 그리고 거래가 좀 힘들어, 그렇게 하면은.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ETF 상품을 사는 거잖아. 그래도 우리가 기준금리와 채권금리의 관계는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. 잘 아시겠지만 개중이 나름대로의 설명 방식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. 기준금리와 채권금리 중에 누가 갑이냐? 기준금리가 갑이에요. 주인이에요. 채권금리는요, 기준금리가 키우는 애완동물이에요.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채권금리는 기준금리보다 항상 6개월에서 1년, 길게는 1년 반 정도 먼저 움직여요. 항상 그렇거든요. 왜 그럴까? 이유는 간단하죠. 얘가 기준금리라는 자기 주인하고 한두 해 같이 산 게 아니야. 수십 년을 살았어. 그러다 보니까 선반영을 해. 다시 말해서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6개월에서 1년, 1년 반 정도 먼저 움직이는 거야. 따라와 임마,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기준금리는 아직도 상승 곡선을 타고 있지만 채권금리는 슬라이딩 시원하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물론 최근에 살짝 오르긴 했지만 채권금리가 쭉 떨어진다는 것도 무슨 의미냐? 지금 현재 채권을 소유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채권금리가 점점 떨어진다라는 것, 즉 미래에 발행할 채권이 지금보다 금리가 낮다라는 건 지금 채권이 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. 왜? 내가 더 센 이자를 주니까. 그러니까 지금 채권에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은 앞으로 채권금리가 떨어질 거에 베팅을 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죠. 그러면 중요한 건 뭐다? 그러면 지금 채권의 금리 혹은 기준금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지점이라는 전제가 깔려야 내 투자가 안전하겠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역사적 차트 TLT 월봉 차트를 보시면 재미난 걸 알 수 있어요. 석 달 전에 91불까지 떨어졌었단 말이에요. 이 하락폭을 한번 보세요. 엄청나죠? 그런데 하락이 시작된 게 2022년이 아니에요. 아니라고. 2022년부터 기준금리를 낮추긴 했지만 그거보다 1년 전인 2021년 이때부터 따라락 떨어졌단 말이야. 그러니까 1년에서 1년 반 정도 선반영한다라는 게 맞는 거죠. 우리 여기서 더 급하게 세게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다면 이제부터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? 야, 연방준비은행이 앞으로 1년 반 이상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? 불가능하다고 모두가 판단하는 거야. 왜? 이건 상식의 영역이죠. 왜냐면 기준금리가 5%, 6% 이상인 상태로 1년 넘게 2년 넘게 지속이 되면요, 다 망합니다. 부동산도 망하고요. 부동산은 망하게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걔도 망하고 돈을 빌려서 장사하는 기업도 망해. 기업 망하면 어떻게 돼? 개인도 망하죠. 개인이 망하면 어떻게 돼? 자영업자도 망하는 거지. 왜? 집에서 쌀 비벼갖고 밥 해먹 나가가지고 돈가스 떡볶이 사먹지 않는다는 거거든. 그래서 뭐다 상식적 수준에서 앞으로 기준금리와 채권금리가 더 상승하기 힘들다라는 거에 베팅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최근 차트를 보시면요, 석 달 전에 10월 24일 날 저는 이쯤이면 역사적 저점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의 TLT 리포트를 만들어서 주변 지인 세 분한테 드렸는데 아무도 매수하지 않았다라는 거. 저에 대한 신뢰는 요 정도다. 왜냐? 제가 이제 증권 비전문가니까 그렇죠. 저는 이 친구로 딱 10% 수익 내고요, 익절한 다음에 TQQQ 상품을 샀는데 손해를 봤죠. 네, 부끄럽습니다.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. 그냥 갖고 있었으면 20%는 먹었을 텐데. 그런데 이게 최근에 지금 한 달 사이, 3주 사이에 좀 떨어져요. 왜냐면 이때 너무 폭주해서 많이 올랐다는 것도 하나 있지만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해외에 미국 채권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서 채권을 던진 거예요. 왜? 환율 방어해야 되니까 막 던지니까 어떻게 돼? 시중에 미국 채권이 많이 깔리니까 상대적으로 채권의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는 거죠. 그리고 하나 더, 세 번째 이유는 불황이 생각보다 심해지는 거 아님? 미국이 이거 방어 잘할 수 있음? 이라는 요런 걱정, 우려가 좀 섞여갖고 위에서 10%가량 또 밀렸어요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다? 다시 매수하기 조금 매력적인 구간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. 물론 지금 이 시점 99.56불에서 전재상 몰빵 친다, 위험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 이거 위험합니다. 항상 매수는 뭐다? 분할해서 매수해라. 내가 스윙 거래를 할 때도 3분할 4분할로 해요. 하다못해 장기 투자는 20분할 30분할로 해야죠. 그게 안 되더라도 10분할 정도는 해야 된단 말이야. 10분할 하시는 분은 한 달에 한 번씩만 사시고요, 2, 30분할 하시는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, 2주일에 한 번씩 사시면 된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평단을 낮출 수 있다. 90불 초까지만 낮춰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.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약방의 감초 테슬라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. 워낙에 주변에서 구매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180에서 190불 기준선 잡고 그 아래로 떨어지면 일주일에 한 번, 일주일에 한 번, 일주일에 한 번만 사면 된다. 그러면 지금 딱 3번 사셨어야 되거든요. 언제? 160불에 한 번,
150불에 한 번, 그리고 여기 108불에서 한 번 사셔야 되는데 이런 분이 없어. 대부분 전력으로 해서 몰빵했던가 아니면 뭐야? 무관심이죠. 아, 내가 지금까지 많이 물렸는데 이걸 또 어떻게 사? 그냥 봐봐. 올라오겠지. 뭐 이렇게 했단 말이야. 그런데 지금 가장 저랑 친한 분이 여기서 조금 많이 몰빵식으로 사시다가 얼마 전에 108불 좀 넘어서 110불 됐을 때 여기서 또 뭉탱이로 들어가는 거야. 아주 그냥 국자로 퍼버렸어. 숟가락으로 먹다가. 그래서 평단을 130불로 맞췄더라고요. 잘한 거죠. 제가 바라는 방식은 아닌데 뭐 결과론적으로 제가 만약 투자했을 때보다도 더 잘한 거죠. 그래서 이런 분은 뭐다. 지금 130 평단을 맞췄기 때문에 조금만 이 빨간색 그래프처럼 조금만 상승해도 수익 구간이 오죠. 제가 볼 때는 내년 1분기 너무 길다. 내년 1월 중순에서도 130불 위로 치솟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해요. 저는 50% 이상이라고 봐요. 파란색의 이 부정적인 곡선도 있긴 한데 저는 빨간색이 더 올 거라고 생각을 해. 그렇지만 사람은 둘에 다 대비를 해놔야겠죠. 만약 이 친구가 빌빌빌거리면 어느 선에서는 일정 부분은 손절하는 것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두면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여유 자금이 있으면 계속 사겠지만 현금흐름이 있으면 무조건 사는 게 좋아요. 근데 내가 이게 장투가 아니라 장기 분할 매수가 아니라 벌써 스윙 거래식으로 들어왔다. 예를 들어 내가 갖고 있는 돈에 100%를 다 썼다면 어쩔 수 없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을 때 일정 부분 손절해야 돼요. 반대로 아니 10불 색깔처럼 뚝뚝뚝 치고 올라서 갑자기 150불을 뚫었네. 저는 150불은 쉽게 뚫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. 왜? 저항이 없어. 여기 밑에서 산 사람들이 150불까지 무조건 홀딩을 한다고요. 그리고 대부분 220에서 250, 260에 물려있어. 그래서 올라와라고 기도만 드리고 있다고 해서 매수를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150, 160까지는 제가 볼 때는 큰 저항 없이 쭉 올라갈 거라고 봐요. 그러면 내가 만약에 몰빵 쳐서 1억 원 이상 여기서 130불에서 140불 평단을 맞춘 사람이야. 그러면 불안하잖아. 150에서 160 뚫었을 때는 30%, 40%, 50% 정도는 익절을 해서 체중 감소를 시킨 다음에 나머지는 관망하는 거. 요것도 괜찮은 전략이다. 물론 더 떨어지면 더 사면 되는 거고요.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왜냐? 우리가 불안증을 있잖아. 불안함을 2, 3일은 견뎌. 일주일은 견딜 수 있어. 근데 이 불안함이 1주, 2주, 3주 넘어가잖아. 그러면 안에서 방어기 이제 셀프 디펜시브한 메커니즘이 발동해. 그래서 어떻게 돼? 화를 내거나 아니면 아예 무관심해져 버려. 가격이 어떻게 되든 간에. 그러면 합리적인 판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. 우리가 이러려고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. 삐지려고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, 여러분들.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. 내가 지금 내 현금 흐름 대비 너무 많이 샀다고 생각을 하면 일정 부분 털고 가는 것도 괜찮아. 만약에 근데 이게 갑자기 220불까지 올랐어. 개주기만 듣고 내가 뭐 이득은 이득이지만 내가 1억 벌고 5천밖에 못 벌었어. 그거 어떻게 해야 돼? 그것도 감사해야 됩니다. 개중이 욕을 하던 말든 이거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?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개중이는 꼭 부자 되라는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